자동차 사고로 경골과 비골이 동반골절되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가해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히며 다리 부위, 그중 경골과 비골에 분쇄골절이 되신 사례자분의 사연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경골비골 분쇄골절이었으며 분쇄골절이란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골절되면 유합되어야 하는 골절면이 많아 수술을 하지 않고선 원래의 상태처럼 깔끔하게 유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은 교통사고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골비골의 위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골과 비골은 상단부가 무릎과 이어져 있고 하단부는 발목과 이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경골, 바깥쪽에 비골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경골보다 비골이 훨씬 얇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경골과 비골은 윗부분에서는 대퇴골과 함께 슬관절을 이루고 아래쪽에서는 족근골과 함께 족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뼈에서도 가운데가 골절되는 것과 상단부, 하단부의 골절은 제각각 제한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후유증의 정도도 모두 달라집니다. 사례자분은 범퍼와의 충격으로 경골비골 근위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무릎과 인접한 부위에 발생한 골절로 인해 앞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진단명이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해당 관절면의 손상 유무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어서 본래의 재기능을 할 수 있지만 관절면에 손상을 입으면 사고 이전처럼 부드럽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관절면 손상으로 다양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굽히고 펴는 운동이 사고 이전에 비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 제한이 남게 되는 강직장애를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관절 내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기도 하며 관절이 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면 경골비골 분쇄골절이라 할지라도 관절면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현대의학의 발달로 금속물 내고정술 이후 관리만 신경 써준다면 충분히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뼈가 붙는 속도가 다르고 재활기간 동안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전체적인 재활기간에 크고 작은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엔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불편함이 남게 되고 이는 결국 노동 능력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보험회사에 한시적인 후유장애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분은 한시적인 후유장애를 인정받았을까요? 다행히 사례자는 무릎 관절 살짝 아래 부분이 골절되었고 관절 내 골절이 아니었기에 주치의는 특별히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후유장애를 위해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동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행히 사례자분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보았던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억이 나셨고 혹시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 마음에 저희 콩당 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료 상담이 진행된 이후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사례자분께서는 위임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경골비골 동반골절 사례자분의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후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법을 따릅니다. 저희는 사례자와의 상담 시 사고 초기 골절의 형태와 수술 후의 영상 결과를 번갈아 검토한 끝에 손해사정 경험에 기초하여 후유장애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재활 후에도 사례자에게 남아있는 관절의 강직 정도를 고려하여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에게 남은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와 그 상실 기간을 의학적 데이터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정 및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서로서 위임자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보험회사에는 그 내역과 근거 등을 손해사정서에 기술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역시나 추가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남은 교통사고 경비골골절 후유장애를 재판단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한시적 후유장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보상과 직원과는 추가 의료자문이 진행되기에 앞서 저희 콩당 손사와 손해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과실, 그리고 장애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도 소득과 과실은 분쟁 없이 의견에 합치되기 쉬운 요소인데 후유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는 신체 등의 영구적, 한시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사고 피해로 장애가 남는지 의사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판단 결과를 보험회사에 주장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보험회사는 가능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는 언제나 의견 대립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경골비골골절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전문의들도 각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의학적으로 논리를 갖춰 의견을 개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예상대로 교통사고 경골비골골절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고가 다 손해사정사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로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다치셨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고로 손해사정 경험이 전무한 피해자분들께서는 보험회사와 직접 대응하시기에 앞서 많은 손해사정 위임 경험이 있는 저희 손해사정법인과 무료 상담 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